그 다음에 비극을 보면은, 비극에서 나타나는 그 신개념하고 현세를 중시하는 사상은 그 아이스킬로스의 그 아가멤논이 대표적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한 그 파테이마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딴 데는 배가 안 고픈데 이상하게 그 이쪽 대부도 쪽에 오면 배가 일찍 고파요. 버스 타고 막 오는데 이게 버스를 2시간 가까이 타고 오니까 이게 지쳐가지고 그런지 허기가 지네. 허기가 져. 근데 어디 뭐 앉아서 뭐 먹을 벤치 하나 안 보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 아이스킬로스의 그 비극 아가멤논의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죠. 잘 아는 사람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 가지고 10년 만에 미케네로 돌아와요. 아가멤논이 미케네 왕이죠. 근데 이제 그 왕비던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그 아이기스토스라고 따지면은 아가멤논의 조카인데, 간통을 해가지고 이 아이기스토스하고 담합해가지고 아가멤논을 죽여요. 욕조에서 목욕하는 아가멤논을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도끼로 찍어 죽인다 그래요. 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다른 그 비극에서 그 여자가 도끼로 자기 남편 죽이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도끼가 더 유력해요. 끔찍하죠. 그 클리타임 레스트라가 왜 자기 남편을 도끼로 찍어 죽인 이유가 그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리스 함대가 이제 1000척이나 됐는데 출발하라고 할 때 그 폭풍이 몰아쳐요. 그래가지고 그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요. 그게 아르테미스 여신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폭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제물로 바치니까 이제 폭풍이 잠잠해져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리스 함대가 출항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클리타임 레스트라는 자기 딸을 죽인 그 제물로 바친 거에 대해서 원한으로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이제 주장하고, 아이기스토스도 이제 그 아가멤논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추방하고 자기 형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배고파서 해변에서 좀 점심 먹고 가야겠어요. 이거 올라가 봤자 뭐 밥 먹을 때 뭐 또 없고 벤치 하나 없어서 뭐 여기 해변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끓여 먹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자기야, 뒤에 좀 잡아라. 약수네, 약수. 여기 약수. 아, 먹지는 못하네. 음용수로 쓰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밀물이 되면 이렇게 바다에 잠기는데 지금은 썰물이라 가지고 약수에 못 먹으면 여기서 뭐
씻고 가야 되겠네. 어? 여기 어디서 라면 끓여 먹고 가야겠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만한 데가 있나? 저쪽 그늘에 가서 여기다가 그 조난당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가 아니고 저기 무의도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밀물 들어와가지고 조난당한 사람들 얘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까지 물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뭐 올라가는 길이 있나? 올라가는 길이 있긴 있네. 있긴 있을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딱 끓여 먹으면 적당하긴 한데. 오늘도 라면 끓여 먹습니다. 물이 너무 세가지고 물이 넘치네. 화력이 엄청나요. 넘쳐요.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싱겁지? 물 너무 많이 붓네. 에이. 물이 끓어 넘치고 막 그래가지고 화력이 세서 그런 줄 알았더니 물을 너무 많이 분 거네 이게. 김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반찬까지 챙겨 오려면 너무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싱거워. 손도 뒤었어요. 아유, 뜨거운 물 넘쳐가지고. 그래도 밥 말아 먹으니까 괜찮네. 이 버너 코펠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어디 가더라도 그냥 쌀하고 라면만 있으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고, 여기다 텐트 뭐 몇만원짜리 하나 구해가지고 여름이니까 뭐 텐트 치고 자도 되고, 그러면 다 숙식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경험 철학을 다 세우고 나면은 전국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맨발로 철학여행 방송했던 거를 재방송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호메로스 막상 읽어보면 재미없어요. 제가 옛날에 신화 공부했는데 그때도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는 직접 못 읽고, 불핀치나 이런 사람이 지금 뭐 책이나 봤지 호메로스 직접 읽진 않았죠. 직접 읽지 않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이게 옛날에 호메로스가 히라버로 이렇게 읊을 때는 이게 운율이 있어 가지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운율도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번에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오디세이아 신청해가지고 그 강의 때문에 겨우 의무적으로 그냥 읽었죠. 일리아스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사실 책 부피는 뭐 에릭 홉스봄의 그 시대 시리즈 3권 그거 읽은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읽을 용기가 안 나요. 너무 지루해요. 차라리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이 훨씬 더 재밌죠. 시사적인 거, 요즘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훨씬 재밌죠. 따지고 호메로스가 홈리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현대판 호메로스가 되려면은 배낭 메고 전국 일주하면서 홈리스가 돼가지고 맨발로 철학여행 재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라면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행히 물이 썰물인가봐요. 라면 먹고 있는데 물 들어오면 완전히 재난 상황인데 다행입니다.
밤에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지금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목말라도 그냥 가야 되네. 여기 약수가 먹는 물이었으면 좋은데. 간식거리를 챙겨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또 간식거리도 안 챙겨 와가지고. 돌아서면 불 나와 있고 돌아서면 불 나와 있고. 약수. 다시 내려왔던 데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많아요.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다시 아까 내려갔던 길로 돌아왔습니다. 이 길로 가야지 이게 대부 해솔길이에요. 아까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을 죽인 이유가 자기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연이 아주 길어요. 그거를 얘기하자면 이게 아이기스토스의 할아버지 탄탈로스인데 탄탈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탄탈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 많이 들었죠. 탄탈로스가 이제 프리지아의 왕이었는데, 프리지아가 현재 그 터키 지역에 있던 한 왕국이었죠. 이 사람이 신들이 알아보나 그걸 테스트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펠롭스인데,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신한테 먹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신들이, 다른 신들은 다 알고서 그걸 손에 안 댔는데, 그때 그 페르세포네, 참, 그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그 페르세포네를 잃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무심코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이제 그 탄탈로스 아들인 펠롭스의 그 어깨 부분이었는데, 이 죄로 이제 신들을 감히 떠보려고 했다고 신들이 분노해가지고 탄탈로스를 지옥에 떨어뜨려요. 아유, 여기서 벤치가 나오네. 처음으로 여기 벤치가 나오네. 올라오려고 여기 잠깐 올라오는 데도 힘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저쪽으로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이 왼쪽으로 가면 개미 허리 아치교, 이쪽이 구봉도 쪽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이 탄탈로스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이게 영원한 갈증과 기아에 시달리는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제 물이 목에 차는데 빠져서, 물이 목에 차는 데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갈증이 나서 막상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물이 싹 딴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배고파 가지고 그 사과나무가 옆에 있는데, 사과를 딸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딴 데로 또 바람이 불어 가지고 흔들려서 못 따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영원한 갈증과 기아에, 허기에 시달리는 그런 벌을 받아요. 그리스 신화에 또 요런 벌이 많아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펠롭스는 이제 신들이 배려해 가지고 살아나서 앨리스로 가요. 근데 앨리스 왕이 전차 경주를 해 가지고 지면은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펠롭스하고도 전차 경기를 하자 그러는데 그 이기면은 이제 자기 딸을 주겠다고 걸죠. 그랬는데 이제 펠롭스가 꾀를 내 가지고 전차 경주에서 이 앨리스 왕 오이노 마우스를 죽이고 이제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삼형제를 낳는데 그게 이제 알카투스와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예요. 이 티에스테스가 바로 알기스토스의 아버지고 그 형인 아트레우스가 아가멤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이 펠롭스하고 님프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크리시포스가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이걸 질투해가지고 셋이서 공모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제로 이제 이 삼형제는 앨리스에서 추방돼가지고 알카투스는 메가라로 가고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가 미켄네로 갔다가 이제 아트레우스가 거기서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안 물려줘요. 그래서 동생인 티에스테스가 그 아트레우스의 그 아내 아에로페를 이제 간통을 하고 그리고 그 왕권의 상징인 황금 양토를 훔쳐가요. 그러니까 아트레우스가 이제 티에스테스를 추방을 해요. 추방을 하고 나서 벌을 주기 위해서 티에스테스를 이렇게 파티에 꼬셔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그 파티에서 대접을 해요. 그래서 티에스테스가 그걸 보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데 자기 딸 펠로피아에게서 아이기스토스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기스토스가 복수를 노리다가 다 커가지고 결국 클리타임 네스트라하고 짜고 간통을 하고 이제 아가멤논을 죽이고 미켄의 왕이 돼요. 이런 아주 대대로 걸친 이 복수가 이어지는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아가멤논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펠롭스의 후손한테는 어깨 모양에 별 모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그 펠롭스를 어깨 부분을 깨물었기 때문에 별 모양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오이노 마우스 왕의 저주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이름이 이게 펠롭스에서 따온 거라 그래요. 그래서 무려 5대에 걸쳐서 이렇게 거의 뭐 막장에 비극이 펼쳐지는데 복수극이 펼쳐지는데 이 비극을 끝내는 게 이제 아가멤논의 아들이에요. 아가멤논의 아들이 이제
그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장성해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어머니인 클리타임 네스트라를 죽이고 아이기스토스도 죽이면서 복수를 하는데, 이 죄를 이제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파고스 법정이라는 데서 아테네 여신이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면서 이제 대대로 몇 대에 걸친 그 복수극이 끝나고 저주를 풀어요. 이 탄탈러스 가문이 진짜 콩가루 집안 중에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고, 이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아닌가. 그래서 아이스킬로스는 이 비극 아가멤논에서 아가멤논이 왜 그런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 했는가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파테이 마토스란 말이 나오는데, 그 비극 중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인간들을 지혜로 이끄시되 고뇌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세우신 이 법칙은 언제나 유효하다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그 파테이 마토스라고 하죠. 이 파테이 마토스가 이제 제우스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죽으면서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는지는 그 비극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아들 오레스테스는 깨달았겠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대에 걸친 그 비극을 결국은 이제 그 저주를 풀고 끝을 내죠. 아가멤논이 깨달은 게 아니라 오레스테스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클리타임 네스트라도 헬레네하고 똑같이 그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틴다레우스의 부인인 레다하고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가지고 낳은 알에서 나온 형제죠 이게.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하고 아가멤논이 이제 도끼에 맞아 죽은 사건,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큰 사건인데, 이 사건들의 진범은 제우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헬레네하고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그 뭐 시키는 대로 한 그 뭐 용역에 불과하죠. 이걸 보면 이 사고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고는 다 신들이 쳐요. 신들이 치고 수습은 인간이 하고. 근데 막상 고통을 느끼는 거는 인간이죠. 신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신들은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으니까 맨날 그냥 띵까띵까 즐거움만 있고 행복만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없죠. 이게 아무리 이게 행복하고 즐거워도 이게 끝없이 무한히 계속되면 이거는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죠. 이거는 지루함일 뿐이에요. 이런 지루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 심심풀이 장난으로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 그 수습은 인간이 다 하고 고통과 비극은 인간이 다 겪어야 돼요. 이걸 보면은 신이란 존재가 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예요. 따지고 보면 신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게임을 하는 건데, 자기가 지지 않는 게임이죠. 결과가 뻔한 하나만한 게임을 무한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의미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무한하게 경박하고 인간만 이제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탄탈로스는 무한한 고통을 받죠. 영원한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그런 무한한 고통을 받는 존재가 탄탈로스가 되죠. 이게 그 인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봐요. 그 탄탈로스하고 비슷한 그 존재들이 사람들이 이제 신화에 나타나죠. 사람은 아니고 신도 있죠. 거기 시지프스 같은 경우, 시지프스는 코린토스의 왕이었는데 코린토스를 건설한 왕이죠. 시지프스는 이제 바위를 굴리는 형벌을 받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도 이제 신인데 올림포스의 신이 아니죠. 거인족이죠. 그 불을 훔쳐 가지고 인간들한테 줬다는 죄로 이제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게 하는 형벌을 받죠. 근데 밤새 다시 또 간이 다시 이제 자라나서 회복되고 다시 이제 독수리한테 쪼이고 그런 끝없는 고통을 받는 존재죠. 이게 이제 고통과 비극과 불행이 없는 신이라는 존재하고 정반대로 대비되는 존재인데, 저는 이 형벌이 바로 인간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신은 불가능한 일을 절대 하지 않지만 인간은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 신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은 위대하다 그러지만, 전지전능하다 그러지만 고통도 느낄 수 없고 불행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존재예요. 인간도 뭐 가끔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도 불행도 겪기 때문에 인간이 더 신보다 완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네요. 이게 여기가 대부도가 아니고 구봉도인데, 구자가 이게 9이라는 의미죠. 이게 9번 오르락 내리락 9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봉도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 파테이 마토스가 나타나는 그 비극이 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 왕. 근데 이건 뭐 전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줄거리는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그 핵심 주제라는 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매우 철학적인 작품이라고 봐야죠.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의 출생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 앞에 그 써인 경구, 그 소크라테스가 자주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이제 이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맞췄는데 그 답이 인간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시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도 그 주제가 아가멤논하고 똑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졌는데 여기서 이제 오이디푸스를 계속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를 짓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최고의 그 작품으로 보는 거죠. 최고의 시로, 최고의 비극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우수한 비극 작품이 되려면 플롯이 단순하고 복잡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모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13장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플롯은 단일한 결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의 원인이 비행에 있어서는 안 되고 중대한 과실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인물, 덕망 있는 자나 사악한 자이거나 혹은 그보다 고귀한 인물이어야지 그보다 열등한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 아, 이제 여기 이제 탁 트이네요. 이제 여기도 탁 트이고, 여기 이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고, 아, 저게 구봉도인가 보다. 그 다리를 건너가야 구봉도인가 봐요. 여기 뒤에도 구봉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밀물이면 여기가 이제 물이 차고, 그래서 이게 두 섬이 떨어지고, 썰물이면 이렇게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렇게 길이 나타나요. 여기 이 길로 이렇게 하면, 이 길도 밀물이면 다 길이 잠긴대요. 썰물이면 이렇게 걸을 수, 도로가 되고 차도 들어올 수 있죠. 지금은 썰물 상태고, 바닷가는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 오도록 하죠. 지금 여기 돌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여기서 왼발 걷기 적당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물이 들어오면 와, 너무 좋아. 맨발 걷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썰물이라 여기 바위가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 쉬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끝이 이 불행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니까 당연히 불행으로 끝나야 되는데, 야, 출렁다리 가다가 무서워하잖아. 근데 남자를 그냥 장난치잖아. 자기 멤버들끼리. 근데 그 옆에 출렁이면 그러니까 되게 다 흔들리는 거잖아. 까먹었잖아. 이게 희극 얘기는 없고 비극 얘기만 하고, 이게 비극을 더 아리스토텔레스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화들 보면은 뭐 거의 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거나 뭐 어벤져스나 뭐 그런 시리즈들, 그런 거 유치한 것들, 뭐 그런 것도 다 해피엔딩이죠. 이게 현대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못 바라보게 왜곡하고, 그 현실 도피를 조장하기 위한 이게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찰리 채플린이 희극은 롱샷, 비극은 클로즈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들이 이 멀리서 보니까 모든 게 우스운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간 세상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같은 게 비극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주는 쾌감은
연민과 공포에서 오는 쾌감이므로 시인은 이러한 쾌감을 모방에 의해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약 14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도 그렇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도 그렇고 그 핵심적인 주제가 똑같이 이제 파테이마토스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그 문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테마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관념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파테이마토스가 똑같이 핵심적인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테이마토스가 파테이마토스를 강조하는 철학이 바로 경험 철학이고, 이게 이제 현실과 직접 연결되는 진정한 철학이고, 나중에 이제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 같은 소피스트 철학으로 계승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저작들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전개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제가 비슷하게나마 어떻게 복원해 보겠다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런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깨트린 거죠. 깨트려도 이게 원래 철학의 전통이라는 게 전통을 깨트리는 건데,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잘못된 방식으로 깨트린 거죠. 그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게 관념이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철학을 현실과 분리시켜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거죠. 이게 그런 걸 이제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그의 희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대표적인 소피스트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